소방행정법, 법의 이 행정법이란 수업의 어떤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번 학기에 대강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래 대면 강의였다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건데 뭐 어차피 학교에서 준수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그 이번 소방정책, 이 소방행정법, 우리 오전에는 제가 소방정책론을 강의하고 오후에는 소방행정법을 강의하는데요. 이 소방행정법은 이 소방이라는 분야에 관련된 행정법이 뭔지를 배우는 건데, 이런 거를 이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법학의 기본적인 어떤 그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헌법을 좀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헌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소방관 또는 공직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용어,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. 그런 헌법에 대한 용어와 개념 설명이 끝나면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행정법을 공부할 때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어떠한 원칙들이 있어요. 뭐 실내보호의 원칙이라든가 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. 이른바 법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. 그러한 그 법의 원칙들을, 일반 원칙들을 배우다 보면은 아마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갈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추석 때까지 그거 얘기하다 보면 거의 다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소방행정에 관련된, 소방정책에 관련된 법률, 행정법인데, 이 행정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많은 법률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 조금 얘기하고 저 부분 조금 얘기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얼마나 잘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잘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가가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.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만약에 이렇게 행정법에 대해서 소방행정에 관련된 법률과 조례를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좀 쉬운 내용을 영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. 좀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할 거고요. 이게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 어려운 내용을 한다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뭐 표정이나 태도를 좀 보고 이게 이해를 좀 할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난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좀 표정이나 태도가 보이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.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강의실에 이렇게 간격을 좀 넓게 앉아야 돼요. 그래서 아마 뭐 길어야 60분에서 70분 정도 강의를 한 다음에 쉰 다음에 또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. 뭐 이렇게 전반전에 오시는 분이 있고 후반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면 강의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을 강의실에서 얘기를 할게요. 법의 원칙, 그 다음에 이제 소방에 관련된 다양한 행정법들, 그 행정법 안에 공무원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관련된 법률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방행정뿐만 아니라 뭐 그에 관련된 생활법률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. 우리 재난, 안전, 위기 뭐 이런 것에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. 자, 일단 법률이라고 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률은 엄연히 효력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법률들을 배울 것이고, 만약에 뭐 좀 특별한 조례,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좀 살펴보고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11월 달까지 다 갈 거예요. 11월 끝까지 거의 다 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마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소송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행정소송 그리고 행정심판에 관련된 얘기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행정소송을 하거나 행정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의 객체, 행정소송을 뭐 당하는 이런 일이 아마 별로 없긴 할 건데 혹시나 모르니까 거기에 관련된 개념과 용어 정리 정도만 제가 해드리면
나중에 뭐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, 아, 이게 옛날에 그거였구나. 요 정도는 알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내용을 다는 모르지만, 아,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. 요 정도만 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딱 기말고사까지일 거예요.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차차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, 이게 대면을 하는지 대면을 안 하는지가 이 평가 방법의 큰 그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이 행정법이라는 거는 뭐 헌법, 민법, 형법, 민사소송법,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, 그리고 상법이 있죠. 상법, 우리 회사에 관련된, 뭐 기업에 관련 상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과 같이 행정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나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법을 다 쪼개가지고 과목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지금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고 그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소방정책이라는 게 소방행정이라는 게 소방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 행정법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 연관 분야가 된 게 좀 있어서 좀 많아 보이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행정법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드릴 건데 최대한 제가 뭐 좀 쉽게 그리고 소방 위기 재난에 관련된 사례하고 좀 연결을 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이제 뭐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뭐 행정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법학을 적당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관계, 사건이나 사례의 뭐 어떤 내막, 원인, 뭐 어떻게 이렇게 얽혀 있는지, 얼마나 뭐 분쟁이 심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.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이 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. 물론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답이 이거고 이거는 정답이 이거고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외우려고 하기 전의 단계를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이게 너무 무턱대고 외우면은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그게 다 머릿속에서 아마 사라질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안 잊어버리게 하도록 좀 사실관계 중심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소방행정법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강의 소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